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간만에 EDD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업수당 받는 데비카드가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카드가 새로 발급이 되는 거 안내드리고요. SDI 세금률 변경에 대해서 나눠보고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수당 신청할 수 있는 사례 간단하게 몇 개 공유하고요. 해외에 있는 가족이 아파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패밀리 리브로 장애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것도 간단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2월 15일부터는 기존에 발급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뷔 카드가 아닌 머니 네트워크 프리페이드 데뷔 카드로 변경되어서 발급이 될 거예요.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카드로 발급을 하는데 기존에 펀드가 남아 있고 가장 최근에 카드를 받으신 분들도요, 요 교체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카드 받으시니까 우편물 잘 확인하시고요. 2월 15일부터는 이제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카드로 발급이 될 거예요. 올 하반기에는 디렉트 디파짓 옵션도 추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실업수당이 이 데빗 카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뱅크로 입금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뭐 연말 정도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2월 15일부터 발급이 되고요. 비즈니스 데이로 14일 내에는 다 받으시는데 만일 그 안에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를 직접 하셔야 돼요. 800-684-7051로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소셜 번호만 있어도 아마 이게 트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보셔요. 왜냐하면 데비카드 이거 도난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실업수당 받고 계신 분들은 확인 꼭 하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카드를 발급하는 곳이 네브라스카 주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브라스카 그 주정부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하얀색 그냥 봉투, 일반 봉투로 오기 때문에 이게 스팸 메일인 줄 알고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뷔 카드는요. 4월 15일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밸런스가 남아 있다면 그걸 트랜스퍼를 하시거나 돈을 찾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만약에 이제 밸런스가 남아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은 요거 다시 금액도 환불받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수당 세금 내는데 저희가 다른 건 변경이 없는데요. 이 SDI, 즉 장애소당 세금률에 대해서 지금 변경 사항이 있어요. 의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웨이지 리밋을 없앤다고 그래요. 그래서 SDI가 원래 웨이지 리밋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면은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만 불 있는 분이었다 그러면은 금액을 리밋을 7천 불까지 1.1%를 청구했던 금액이었다. 그러면 1년에 77불만 냈던 세금이 그 리밋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총 받는 소득에 대해서 1.1% 1년 동안 내야 되기 때문에 5만 불일 경우에는 550불까지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거 지금 변경된 거 사항 알려드리고요. 실업수당은 해고가 되거나 자발적 퇴사거나 구직을 위해서 본인이 퇴사, 이것도 자발적 퇴사죠. 이런 경우에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떠냐? 타당한 이유일 경우에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EDD가 그 이유를 납득할 만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요. 처음 채용했을 때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마케팅으로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마케팅하고 세일즈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아마 그 오너가 이 차이를 몰랐던 것 같아요. 마케팅은 거의 내근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에서 이제 고객들을 컨택하고 혹은 이제 큰 미팅이 있으면 나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직원을 그냥 마케팅이라고 뽑아 놓고는 매장 세일즈 일을 거의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자기는 세일즈 퍼슨이 아니고 마케팅인데 이 세일즈 일만 시켰다고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 업주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명확한 포지션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잘 해 주시고 고용 계약서를 써 놓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풀타임에서 파타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원래 이제 아월리로 페이를 하지만 비즈니스가 어렵거나 뭐 가족 중에 누가 일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본인의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많아요.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만 집 페이먼도 내고 하는데 수입이 줄면은 그걸 다 충당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풀타임 직종을 구해야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인정을 해 줘요. 그래서 실업수당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는 구직을 하길 원한다, 풀타임으로. 그럴 경우에도 요거는 대부분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직장이 이사를 가거나 혹은 내가 지점으로 발령이 나거나 이러면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먼 경우, 하지만 직장 근처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타당한 이유로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장애수당 신청은 본인이 아파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배우자가 군인이어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타주 혹은 타국으로 발령이 나서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수당이 아닌 패밀리 리브, 즉 장애수당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구분하셔서 신청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장기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이 수당 신청할 수 있죠. 최대 1 년까지 지급을 해 주는 거고 1년 이상인 경우 장기적으로 아픈 경우에는요. 요 수당으로는 1 년까지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 장애라든지 장기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소셜 연금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셜 워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장 많이 궁금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계신 부모님 병간호 할 때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가 똑같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한국어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 의사들도요, 영어로 의사소견서 요청하면 다 해줘요. 한국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의사소견서 제출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되도록 작은 동네 병원보다는 조금 종합병원 같은 데서 소견서 받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DD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실업률이 계속 또 오르는 추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